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또 제도권이고요. 최근같이 어려운 시대에 승률이 100%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무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시대에 최고의 금리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주인공이 바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입니다. 예전에는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가 대부분 사모펀드 형태였어요. 사모펀드가 뭡니까? 자산이 1억 혹은 3억 이상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만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를 많이 권했었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펀드 시장이 확 죽어버렸죠. 라임 펀드 때문에, 라임이나 뭐 옵티머스 이렇게 대형 사고 친 펀드들 때문에 이 펀드 시장, 특히 사모펀드 시장이 다 죽어버리면서 대부분 이제 망하는 그 수준으로 들어가다가 살아남은 회사 몇몇 회사가 공모 형태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모펀드는 예전에는 49인 이하로만 가입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100인 이하이긴 한데 조금 자산 그 요건들이 강화되고 법으로 규제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랄 같아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 폐업 소송을 밟고 남은 회사들이 만든 게 바로 이 공모 형태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입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막이나 뭐 이 스크립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거는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다른 거 틀리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주식이나 채권을 같이 담는 형태예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8%에서 13%입니다. 예전에는 20%도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수적으로 8%, 많게는 13%인데 물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 평점이라는 이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해요. 이제 요약부터 해드리려고 하는데 4.8점이면 거의 높은 수준이다라고 봅니다. 투자 난이도는요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간단한 거고, 근데 회사별로 가입되는 상품이 있고 가입이 안 되는 상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세제 혜택까지 있습니다. 분리과세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있고, 배경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사모펀드 말고 공모펀드 형태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가입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 볼게요. 도대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도대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번에 KCGI가 이 자산 이 설명서 IR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만들어놔서 제가 요것만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데 채권이 60%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들죠. 그 다음에 주식인데요. 주식은 일반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 그런 주식이 아니라 공모주만 들어가는 거예요. 공모주만. 약간 섞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공모주 투자합니다. 공모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자, 기본적으로 채권인데 어떤 채권이냐? 신용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 이하인 채권입니다. 이상 아니에요. 이하인 채권을 45% 이상 편입을 하고, 나머지 국내 우량 채권들, 국공채, 통한채, 회사채가 아니지, 지방채 이런 것들을 60% 이상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채권에 60%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드시 트리플 B 플러스 이하의 채권들을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이힐드 공모 이렇게 조건을 채우면은 하이힐드 펀드 공모주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준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조건을 맞춘 펀드들에 대해서 공모주에 대한 우선 배정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채권 얘기를 이따 해볼 거고요. 주식 얘기 따로 해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주식에서 성공률 감이 100%입니다. 자, 보세요. 공모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공모주도요, 돈이 한 5억도 안 됩니다. 한 10억 이상 있어야지 이분들이 배정을 어느 정도 받아가가지고, 이분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제가 강남에서 근무를 오래 했는데, 공모주 상장일, 청약일 뭐 이렇게 되면은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정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장을 8개씩, 10몇 개씩 가져와가지고 그 통장의 한도가 만약에 4억이다. 그러면 4억씩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개면 40억이죠. 진짜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돈을 자산이 많아야 공모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이죠. 지금 같으면 이제 계약금이 많은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스템 완전 바꿔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물론이고 돈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자, 보시면은 시초와 공모거든요.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보세요.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100% 오른 적도 있고요. 적으면 4%고요. 43%고요. 뭐 이거는 리츠가 껴있네요. 50%, 107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예요. 승률이 감히 주식에서는 100%입니다. 자, 시초가 대비 공모가는 아파트의 청약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무조건 청약하면은 몇 억씩 돈을 벌고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있느냐? 한 페이지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페이지거든요.
올해 공모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ICTK라고 요거 하나 있고요. ICTK는 무슨 보안하는 회사인데 얘만 좀 하락폭이 컸고요. 나머지 보세요. 100%, 200%, 그다음에 50%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히 성공률이 한두 개 빼면은 100%인데 99%인 거죠. 공모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승률 100%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공모 시장을 하지 않고 뒤늦게 구축 아파트를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대부분의 원칙은 시초가 당일 매도 원칙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한 몇 달 전에, 두 달 전에 했나?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7월 9일에 보면은 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 연초 이후에 공모주 펀드 설정액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있습니다. 다올, 그다음에 코레이트 1등 펀드, 그다음에 IBK, 교보악사 이렇게 있습니다. 뭐 요거 말고도 설명을 드릴 텐데 하이힐드 공모주 펀드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모주를 기본 바탕으로 채권의 수익으로 수익률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주를 추가 배정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펀드들은 공모주를 추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2025년 12월까지 이 펀드들에 대해서는 배정 물량을 더 많이 준다, 5%를 더 많이 준다 코스피는. 그리고 2024년부터는 코스닥은 10%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코스피랑 코스닥에 대해서, 특히 코스닥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까 회사채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회사채 신용등급이 트리플 B 이하인 채권들은 안 담는단 말이죠. 돈 많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 채권을 다 안전한 채권들만 담지 트리플 B 이하인 채권들을 안 담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을 살리면서 공모주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공모주 시장도 같이 살릴 수 있으면서 이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은 이 회사채 이런 것들도 45% 이상 사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ICTK는 잘못 시장 첫날에 상장했다가 폭락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보실게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조건이고요. 세제 혜택은 거주자한테만 적용합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라는 표현이 181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자고요. 외국인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약 기간은요. 1년 이상을 하시게 돼도 좋고 1년 이하를 해도 되는데 중간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1년 이상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요게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경우들이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근데 분리과세가 여러분들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이자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이 안 되는데 굳이 분리과세래 하면서 이걸로 보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애당초에 2천만 원이 배당 소득으로 안 나오면은 꼭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공모 형태는 이제 트리플 B등급 이하의 채권을 45% 담고 국내 채권을 60% 담아라라는 겁니다. 이 3호 이름특금은 빼는 거 오늘은 필요 없으니까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이 세제 혜택이 있는 거고요. 가입일로부터 3년간 동안은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수익률을 볼게요. 3개월에 4%, 교보는 3개월에 3%, 다올은 2%, 3%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액이요 되게 커요, 여러분들. 총 다 합치면 1조 원 넘는 것 같던데. 넘겠죠. 지금 대충 봐도 한 5천억 되겠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올, 대신, 마이다스, 우리나라에서 웰컴도 최근에 상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웰컴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 상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가겠습니다. 원래는 저는 몰랐어요, 이런 데는. 자, 코레이트랑 대표적으로 옛날부터 강했던 데가 흥국이랑 현대인베스트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입사할 때부터 셌던 그런 회사들이에요. 자, 채권의 트렌드 볼게요. 앞서 주식은 승률 100%였죠. 채권은 150%입니다, 여러분들. 채권이 망할 리가 없죠.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거의 보증한다시피 하는 채권들이고요. 기본적으로 3% 정도 배당이 나온다, 아니, 이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 45% 이상 담아야 되는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게 말이 하이힐드지 높은 수익률 채권이지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모르시는 회사 있으신가요? 한진, AJ 네트워크스, 아주 캐피탈, 아주 그 렌트카, DB 캐피탈, 한솔 테크니스도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OK 캐피탈, 한진카.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시는 회사 있으신가요? 자, 참고로 대기업 중에서 트리플 B등급을 받기는 했어요. 어떤 사유에 있어서 뭐 매출이 줄어서 혹은 뭐 회사 모너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이런 트리플 B 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 트리플 B 이하의 디폴트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동양 사태, 예전에 한진영 사태, STX 사태, 요거 세 개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꼽을 만한 그런 디폴트 사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동양은 난리가 났었죠. 사실 CP 기업어음이라는 것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를 선언했었고 얘네들 그때 대박 났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저 입사 초기. 한진해운은 뭐 힘들어서 법정 관리 신청했던 거. 그다음에 STX는 제 거래처도 있었는데 STX가 사실은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잖아요. 뭐 원자재도 했었고 광물도 했었고 조선도 했었고 뭐 다 했었는데 그 그룹이 많이 안 좋아져서 디폴트를 선언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징조라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주 안정적인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도 망한다 하면서도 계속 좀 버티고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는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은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국채보다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 게 회사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높긴 해요, 금리가. 자, 근데 혹시나 망할 수 있죠. 망할 수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3개 망할 수 있다라고 쳐도 분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뭐 지금같이 뭐 몰빵해가지고 50%씩 까지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근데 문제는 이게 왜 계속 안 나왔느냐, 왜 계속 못했고 뭐 그랬느냐 보시면은, 자, 이것 때문이에요. 회사채 발행 내역이 예전에는 절반도 안 됐어요. 요만큼밖에 없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트리플 B 등급 이하의 채권을 담으려면, 트리플 B 플러스 등급 이하의 채권을 담으려면, 근데 이 채권이 없었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시장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공모주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하이힐드 채권이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서 기업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시장에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채권을 담아주니까. 그러다 보니 채권을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트리플 B 이하의 채권들 발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공모주 시장도 뭐 나쁘지 않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수익률을 금융투자 협회 가가지고 다 리스트를 뽑은 거거든요. 1년에 14.94%. 이게 제가 뻥치는 거 없습니다. 이거 가공도 안 했어. 가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뭘 가공을 했더라. 수익률을 노솔팅했습니다. 14.94, 14.24. 근데 물론 이 금액이 좀 순자산 총액이 좀 큰 거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2천억짜리 교보학사도 좋고,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또 말이 빨라지네. 코레이트 14.94, 교보학사 12.11. 뭐 하여튼 뭐 대략 보시더라도 10%가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수익률 1위가 코레이트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규모 상위에는 교보, 흥국, 현대인베스트, 신규로 메리츠 자산운용이 인수된 KCGI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펀드 설정들이 있고요. 흥국 공모자일드는 옛날부터 꾸준하게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서 9.47%입니다, 여러분들. 엄청 괜찮죠. 6개월에는 8%가 넘었었네요. 뭐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수익률 몇 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수익률 역내고요. 지금 보시면 코레이트가 1등인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A형도 있고 C형도 있고 연금형인 P형도 있고, 그다음에 S클래스형도 있고, S클래스형. 그다음에 뭐 이 온라인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1년 수익률은 13%였고요. 3년 수익률은 28%였습니다. 뭐 빠진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자, 벤치마크 수익률 볼까요? 자, 벤치마크는 여러분들 국고채랑 일반 회사채들을 섞어서 만든 안정적인 채권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6%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1년 놓고 보면은 한 8% 나오네요. 많이 나오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약간 처음에는, 왜냐면 공모주 수익이나 공모주가 없었거나 아니면 채권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더딜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 올라올 때 보세요. 거의 한번 올라오면은 기본적으로 채권이 60%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익을 깔고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서 공모주를 잘 터뜨릴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는 거고, 공모주 뭐 삽질하고 나면 좀 빠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코레이트가 가장 뭐 무난하고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흥국 공모주는 아주 무난해요. 옛날부터 아주 잘 나갔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1년에 8%, 3년에 15%, 5년에 24%. 약간의 부침은 있었겠지만 얘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벤치마크보다 좋았네요. 자, 얘는 교보학사입니다. 교보학사는 1년에 10%, 3년에 14%, 약간 무슨 일이 있었나? 5년에 31%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사면 10% 이런 건 아닙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공모주 시장이 꺾일 수도 있고, 채권 시장이 뭐 너무 리스크가 높아져가지고 금리가 급등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채권을 여기서 샀는데
평가는 배당으로 하는 금리로 하는 게 아니라 채권 가격으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가 중간에 올 수 있잖아요. 리스크가 커져서. 그럼 채권의 평가 가격이라는 게 샀던 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만기 보유하면 원금은 돌려주는 거죠. 안 망하면. 그런 형태다 보니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인베스트도 옛날부터 강했습니다. 11%, 15%, 32%.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있나요? 요때 시기가 좋았나 봐요. 공모주 시장이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 혜택도 제가 준비를 했네요. 이거 안 한 줄 알았는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일로부터는 3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5년 말까지는 가입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22년인가 일몰될 거였는데 연장됐습니다. 지금 가입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1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라는 거. 분리과세는 여러분들 저같이 돈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신청 방법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재앙이에요. 자, 계좌를 지정해야 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계좌가 이렇게 종합 계좌가 있잖아요. 여기서 사면은 나 리츠 샀으니까 분리과세 해줘 되겠지가 아니에요.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되는데 이 신청하는 절차가 좀 시스템이 안 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해야 되고 심지어는 살 때마다 전화해야 되는 증권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요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럴 겁니다.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안 해도 되는 회사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언젠간 하셔야지 분리과세를 받습니다만 귀찮다. 나는 그리고 돈이 벌어봐야 뭐 2천만 원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공모 형태로 가입이 대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매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툴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검색해보면은 KCGI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현대인베스트를 검색하시거나 공모주 하일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이 증권사에서 계약이 돼 있는 얘는 자산운용사거든요. 증권사는 한 투고요. 여기 둘이 계약이 돼 있으면은 여기 뜰 겁니다. 영업점에서 가입되는 거 있고 온라인에서 가입되는 거 있고 안 된다고 일단 다짜고짜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신 다음에 정 안 되시면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책도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